망하지는 않지.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신에 뭔가 들고 일어날 국민들의 어떤 열정 같은 거를 식혀주는 소방수 역할 같은 걸 이제 국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몇 개 내주겠죠. 저 그라운드 씨 아저씨가 솔직히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망상에서 나오지 못했다. 현실 감각이 많이 부서져 있다. 일단은 그라운드 씨를 왜 아니 코메야 우리 그래도 다 같은 식구 아니냐 다 같은 우파 식구들 아니냐 왜 이렇게 공격하냐 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라운드 씨를 제가 뭐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뭐 자극적으로 최대한 하려고는 하지만 그라운드 씨를 저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라운드 씨 같은 사람 정도면 우리 우파 스피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추고 있고 목소리에 힘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데 그렇게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이 국힘에 휘둘려서 장동혁에 휘둘려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망상을 펼치고 있는 게 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라운드 씨가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라운드 씨 돌아오세요. 지금 그냥 틀딱 망상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영상 제목은 이겁니다. 장동혁이 뭔가 달라져서 왔다. 이미 영상 제목부터가 정말 틀딱 망상 유튜버의 전형적인 제목이에요. 뭐가 달라져서 왔는지 어떤 키워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오든가 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어떤 추상적인 걸 달아가지고 뭔가 달라져서 왔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니까 제목을 보고 우리는 내용을 보고 같이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관련 발언이 뭐가 있죠? 이재명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무슨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자기 X에다가 올립니다. 놀랍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딴 짓거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심지어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1년 반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전쟁의 필요성에 의해서 작전 중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입니다. 그냥 시신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시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옥상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그거를 팩트 체크 안 하고 이스라엘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빡쳐가지고 정말 수교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답변을 합니다. 외교 참사죠. 전 그런 외교 참사를 사실 근 15년, 근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도 이스라엘한테 개기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거는 문재인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만 눈치 없이 그거를 이스라엘이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개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면서 인권은 정말 중요합니다면서 흐린 눈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또 꼽을 줍니다. 주제 파악 뒤지게 못해요. 당연히 이재명은 뭐 이스라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개인의 피해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멀어짐과 동시에 미국과 멀어지면 그 피해를 받는 건 고스란히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 있고 나서 뭐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과 뭐 아이들이 미국 방문했는데 뭐 이재명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정동영이 북한 구성에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이 화가 나서 대북 정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원래 계속 전달해 주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위성 정보라든지 뭐 첩보 정보라든지 다 이제 원래 전달해 줬어요.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한테 그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동영이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정보를 줬고 숨겨야 되는 정보를 북한이 알게 됐습니다. 아, 구성에 핵시설 있는 거 들켜버렸네. 딴 데로 옮겨야겠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들한테 정보를 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뭐 안보 블랙홀이 생겼다. 정동영이 사실상 이적 행위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걸 실드 치고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면 파포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포 사진 잘 올렸고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트럼프가 묻는다. 그런데 이재명이 답했다. 친북 한중 동맹 하기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파포를 맞는다. 한번 까불어봐 너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인데 망상의 향기가 여기서도 나요. 장동혁 대표가 SNS에다가 파포 사진 올려서 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거냐라고 하는 게 과연 이재명한테 어떤 압박이 될까요? 민주당한테 어떤 압박이 될까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매운맛으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짧게 강하게 치니까 바로 기사 도배되죠. 사실 저는 기사 도배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라운드 씨와 저는 다른 네이버를 보는 건가? 기사 도배된 거 별로 없던데요. 장동혁 파포 사진 올리면서 이재명의 까불다 대까칠한다 MBC 보도 나오고 지금 이재명을 긁어야 돼. 장동혁 대표가 남은 이 40일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이 지방선거가 40일 남았다고 하는데 이미 끝났고요. 왜냐면 윤석열 절연을 얘기하는 것부터가 끝난 거예요. 지방선거를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절연이 의미하는 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당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자기네들을 지지해주고 국힘의 주력으로 힘이 돼줬던 사람들을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이 엔추파도스라는 걸 증명한 거죠. 뭐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면 이재명이 긁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워딩을 하루에 한 3개씩 계속 내야 돼요. 반응이 없어요, 이재명은. 아니, 어차피 지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잡았는데 너네들이 미국 가서 SNS 질을 하든 말든 이재명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하고 트럼프 진영과 같이 가겠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략이면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입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트럼프 진영과 같이 가겠다는 시그널은 없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뭐 장관급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고요. 만난 거는 그냥 싱크탱크 관련한 사람들, 뭐 하원 의원 정도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그 정도밖에 못 만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가지고 트럼프 진영과 같이 가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딱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사실이죠. 뭐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힘으로 봤을 때 딱히 국익을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은 반이스라엘 반미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세빛둥둥섬처럼 지금 혼자 떠내려가고 뭐 장동혁 대표는 세상의 중심인 미국과 함께 정면 돌파하겠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미국과 함께 정면 돌파를 하고 싶어 하지. 왜냐면 미국이 좀 힘을 실어주면 장동혁도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전말을 모를까요? 그러면 지금의 야당과 과연 국민의힘과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정치 세력들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장동혁 대표의 희망상, 희망회로 풀 가동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X 때문에 골로 가게 생겼는데 정동영을 보고하면서 기존의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게 명확한 팩트.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미국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했다는 거네. 이 말장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라운드 씨님. 그라운드 씨님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이재명이 SNS에다가 혹은 뭐 공식적인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라는 거를 그라운드 씨님이 그걸 지적해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했다는 거네. 미국이 잘못했다는 거냐. 이건요. 사실상 유튜버들끼리 저격전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끼리 저격전하는 수준의 말꼬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라운드 씨가 그런 말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면 장동영에게 멋있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장동혁이 멋있어 보일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억지로라도 뭔가 막 대단하게 영향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링크를 건 기사가 뭐냐면 조선일보 기사인데 정부 당국자가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이랑 정동혁이 지금 계속해서 이미 논문을 통해서 나온 정보 아니냐. 그거랑 달라요. 한국에 있는 당국자가 구성에 있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보를 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정동영이 거짓말 치다 걸렸죠. IAEA 사무총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원자력 관련해서 이게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자기가 인용했다고 하는데 IAEA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정동영이 뭐 기밀을 누설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북한 입장에서 뭐 대비책을 세운다, 뭐 구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옵션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동영과 민주당과 뭐 이재명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적 행위 하던 게 한두 번입니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적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줬을 때 그거를 터트려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이 해왔고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건 뭐죠? 힘을 모아줬던 국민들의 힘을 와해시키고 갈라치고 해산시키려고 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세력이 없고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엔추파도스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북 정보를 끊어서 뭐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냐? 북한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사라진다. 뭐 문재인 때가 떠오르네요. 미국에서 시그널을 준 거다. 뭐 야, 이재명 이스라엘 관련해서 왜 그런 말 했어? 이거 여기서부터 망상이 시작돼요. 갑자기 미국에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외칩니다. 뭐 야, 이재명 이스라엘 관련해서 왜 그런 말 했어?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봤죠. 뭐냐면 그런 말 못하게 네가 좀 막아라. 뭘 막아요. 이거는 그라운드 시인님이 뭐 알겠어. 그냥 당연히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는데, 영상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힘 없이 지금 사실상 세금으로 미국에 놀러 간 거예요. 그냥 자기 이미지 만들라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절연을 하고 미국 가서 뭐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뭐 이재명이 반미를 하고 있어서 그 반미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건지,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트럼프를 직접 만나든가, 물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럼 트럼프의 장관들이라도 만나든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 못 고치면 이재명은 뒤가 없는 거야라고 친이스라엘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고 메시지를 준 거라고. 왜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가 김대식, 조정은 이런 사람들 보내고 혼자 랜디 파인을 만났겠습니까? 위에 키파 쓰고 있는 사람 뭐 유대인인가 봐요. 수십 차례 보도가 된 것을 말했을 뿐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뭐 랜디 파인이 누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랜디 파인 아세요? 랜디 파인 검색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구성을 이미 7월에도 언급했다.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정동혁의 누적된 발언 때문에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행동이고, 이거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라든지 뭐 국힘에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구성 발언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가 아니고 한중 관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미국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뭐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이 얘기했고, 흡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정동영이 얘기했고, 이제는 한국 정부가 DMZ를 관리하겠다고 정동영이 얘기했다. 정신 나간 발상이다. 뭐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올라가서 DMZ에서 편지 주고 초콜릿 주고 USB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것도 유엔사가 반격을 했다. 헌법 3조 4조 위반이다. 이적행위가 가능할 만한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볼장 다 봤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한국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일해라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정보를 안 주겠다는 거는 좀만 더 잘못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방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을 때 한 인사로부터 이재명이 진짜로 한 번 더 두 국가론을 지지하느냐는, 근데 다음 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안상 두 개가 있다. 뭐 공개 청문회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좀 차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없느냐. 뭐 공개 청문회 있을 거고,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아마 정동영과 리짜이밍이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라운드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미쳐서 개딸들만 이재명 총통 만세 이러고 있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짜이밍이 도대체 왜 저러나 다 이러고 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짓은요,
지금 국제사회는 이란 전쟁에, 중동 전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미국만이 지금 한국을 조금은 돌봐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장동혁과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청래 이재명 지킨다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가 평의원 때도 만났었던 미국의 아테소 위원장은 왜 못 만났냐 뭐라고 그러는데, 아테소 위원장이 영킴이에요. 지금 장난합니까? 사진 다 있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아테소 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 조선 탈레반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너나 잘하세요 바로 반박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SNS에다가 그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짤을 붙이고 아테소 위원장 영킴을 만났다, 뭐 하원 의원을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결과, 외교적인 결과 아무런 영향도 없고요. 그냥 쇼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짧게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뭐 왜냐면 짧아야 대중들이 바로 이해하고, 짧게 짧게 하다가 바로 가버렸죠. 짧게 짧게 뭐라 그랬죠? 윤석열 절연, 절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국힘 가버렸죠. 저는 의도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은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앞마당이고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뭐 장동혁의 그런 SNS 글이 아주 퍼펙트하답니다. 그라운드 씨가 지금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퍼펙트하대요. 뭐 바로 기사가 도배된대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남은 기간 내에 이재명을 가장 화끈하게 패는 포지션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자극적인 워딩을 쏟아냄으로써 지방 방송을 다 꺼야 된대요. 그런 걸로 끌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 방송을 끄는 거 의미가 없고, 자기가 국힘을 어떻게 이끌고 국힘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정당은 그런 거잖아. 이재명을 패든 말든 뭔 상관이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언제까지 뭐 물고 늘어질 거야. 이재명이 탄핵이라도 돼요? 민주당 의원 그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라운드 씨도 지금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승산이 이때 없어요. 없어. 없는 걸 좀 인정을 하세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표 선거는 이미 죽어 있어요. 지방선거는 어쨌든 지지층 결집 싸움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싸움인데 절윤을 하는 거야? 그런 절윤을 하는 장동혁을 그렇게까지 빨아주는 게 지금 그라운드 씨가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5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확고하게 시키고 각 후보들 입 닥치게 만들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장동혁 미 차관보 뒷모습만 보였다, 외교 참사다 이러는데, 뭐 백악관 가서 기둥에 가려진 이재명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마가 진영의 독특성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다 흩어놨단 말이야. 1기 때는 관료 조직이, 2기 때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공화당 전체에 싱크탱크 여러 군데에 자신의 측근들과 실세들을 골고루 분포시켰다. 그래서 조야 말 그대로 제도권 인사만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마치 국힘이 제도권 인사를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국힘과 장동혁은요 제도권 인사를 못 만나요. 물론 하원 의원도 제도권 인사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제도권 인사라고 하는 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싱크탱크와 외곽 조직을 이끄는 총괄들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게 정말 제일 충격적인 파트였는데, 무슨 한 라인이요. 일방적인 한 라인? 뭐야 이게. 일단은 그 싱크탱크와 외곽 조직을 이끄는 총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한 라인이 구축되지가 않아요. 뭐 너네들 사진 찍고 오면 뭐하냐, 백악관 들어가면 뭐하냐,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혼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에 한국 관세 25% 때린다고 하지. 두 번째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국 도움 안 된다고 비판하고, 만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 너희는. 구윤철 봐봐, 스콧 베센트 계속 만나는데 통화 서프 절대 안 해줘.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럼 이게 반전이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 스콧 베센트를 장동혁 대표가 만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만난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바로 콜 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한번 쳤다고 바로 골프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을 구축했단 말이야. 여당이 못하는 걸 야당이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라인을 구축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사진 찍고 뿌이 하고 왔어, 진짜로. 이거는, 그라운드 씨님, 이거는 너무 억지예요. 언론만 공평하게 이런 관점으로 다뤄줘도, 아니, 언론한테 이제 호소를 하네? 지지율 한꺼번에 15% 20% 올라가요. 안 올라요. 언론한테 무슨 호소를 하세요. 실제로 성과 있는 어떤 방미를 해가지고 뭘 가져오든가 그래야지 언론 탓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지. 뭐가 언론이 지금 불공평하게 다뤄가지고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환율 박살난다, 유가 박살난다, 이 국민들의 불안을 장동혁 대표가 한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했다. 야, 어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돌파구를 마련한 거야, 이건. 야, 이건 어느 나라인 거냐, 도대체. 이거 한국어 같은데, 이거 국어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뭐 뭘 왜 갔냐, 아이고 이거 다 섭렵하고 왔다. IRI, 헤리티지 재단, AFPI, RNC 의장, 랜디파인 의원, 이 의원들 특징이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듣보잡들 만나고 온 거예요, 그냥. 정말 죄송한데 이분들이 미국인이라서 제 한국말을 잘 못 들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쉽게, 손쉽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별 영향력 없는 사람들 만나고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당선시킨 사람들이에요. 데럴 아이사 이런 분들 다 친 트럼프고, 영킴, 라이언 징크, 그 다음에 상원의원 빌 해거티, 다 이런 분들이죠. 근데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대화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무슨 대화를 했냐고요. 알려진 게 있나요? 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가 IRI 가서 뭔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송영길이 털씨 개버드 많아서 뭔 얘기합니까? 종전선언 그런 얘기하고 오잖아. 근데 장동혁 대표는 IRI 가서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하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말 최측근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다라는 뭔가 언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그라운드 씨가 바로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 한미 동맹의 격을 올려버리는 대미 활동 성과다. 만남의 코드, 반중 반이란 친미 친이스라엘 공정선거, 이거야말로 마가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외교고, 강력한 외교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로만 하는, 이거 정치도 아니고 뭐냐 이게. 가서 이거 그냥 카페 가서 수다 떤 거예요. 공화당에 몰빵한 것도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안 만나주니까 공화당 만난 거지, 뭐 공화당에 몰빵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장동현 미국 왜 갔냐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먼저 배경을 알라고. 이재명이 똥 싼 걸 치우러 갔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재명이 똥 싼 거는 사실인데, 이재명이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손상시킨 건 사실인데, 치우지 못했습니다. 전혀 치우지 못했고 딱히 올바른 방향성 같지도 않아요. 한국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력이 있고 미국을 존중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이익과 직결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망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주변 사람들과 정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내란 특검이 미군 기지 압수했다. 뭐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출입통제 권한 회수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한국을 못 믿겠다. 중국 서해 인군 구조물 지금 없어졌나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시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당연한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월 말에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 나왔다. 이재명의 친중 성향을 지적했다. 윤통의 외교 안보 노선은 너무 우수하다. 근데 그렇게 윤통의 외교 안보 노선은 너무 우수한데 왜 절윤을 하고 윤석열을 끊어내냐고. 그거부터 말이 안 되죠. 너무 모순되는 행동이에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부터 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역할하겠다 다 얘기했는데, 뭐 짜이밍은 외계인 침공할 때 대답하겠다, 진짜 그 발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신뢰는 깨졌고요. 지금 다음 걸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NSC에서 이번에 장 대표한테 이란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워싱턴은 이재명이 추진하는 한반도 두 국가론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정동영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정상국가 취급을 못 받는다. 이건 야당 대표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가서 뭐 하냐고 근데 진짜 나 좀 어지럽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그거야. 그라운드 씨가 주장하기를 야당 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간첩을 얘기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던 그래서 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한 애들이야. 미국이 과연 그걸 모를까요? 전 미국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 파트를 보세요. 환율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수입 물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IMF 이후로 최대폭 증가했다. 최근 IMF는 한국의 빚 증가 속도를 또 경고했다. 이대로 가면은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제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로 간다. 통화 화프 없다. 스콧 베센트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극단적인 망상이 나오는데 스콧 베센트가 다른 나라는 통화 스와프를 다 해줘도 안 해주는 이유가 이재명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가지고 한국에서 친미 세력을 강화해주겠다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씨가 말하는 그 친미 세력은 아마 국민의힘, 장동혁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줄지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대놓고 마두로처럼 잡아갈 순 없으니까 이런 수단을 쓰는 거래요. 예, 망상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고서에 한국의 노란봉투법 지적했다. 미국 기업도 이건 다친다. 한국 기업이 약화되면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도 힘들어지고 투자받기 힘들고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애초에 민주당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뭐 투자라든지 경제 생태계에 관심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노란봉투법 노조 설친다. 뭐 강성노조 문화가 뭐 기업의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삼성 이외에 대안을 찾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패권 다툼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뭐 이거 못 막으면은 미국 무역법 301조 발동돼서 관세 추가로 맞는다. 왜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고 아무도 관심 없는 부분에서 지금 장동혁이 잘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좀 알아줘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관세 추가로 맞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세력들이 간 거래요. 이재명이라는 재앙을 묶으러 간 거래요. 뭘 묶어요. 언론들은 정신 차리고 이런 관점으로 보도하면 이번 방미의 진짜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호소하고 호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방미인데 왜 그거를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장동혁이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해줘야 되냐고. 이런 게 지금 그라운드시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벤스 부통령은 쿠팡 사태와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건 거의 정상 국가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거 망상이에요. 말이 안 돼. 그 정도 아니야. 그냥 너네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 그냥 꼴보기 싫다 이 정도야. 한국에서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된다. 한국의 어떤 보수 세력이 카운터파트인가를 입증하고 보여줘야 된다. 반중도 얘기한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를 해야 된다 얘기한 거고 쿠팡 사태는 한국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짜이밍이 친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하러 간 거예요. 아 이건 뭐 야, 송영길은 뭐 할 말 없으니까 트럼프 골프 파트너 만났다 이러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난 조 그루터스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거의 매주 골프 치는 사이다. 아니, 송영길이 트럼프 골프 파트너, 장동혁이 거의 매주 골프 치는 사이 만나는 거 뭐가 달라? RNC 의장 트럼프 최측근 20년간의 트럼프 호위무사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결정지을 건데 뭐 그 컨트롤 타워 선거전략 본부장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위해 바쁘게 다니고 있는 와중에 장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음모론자니 그렇게 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음모론자로 취급을 받나 봐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는 음모론자로 취급되는 사람들 좀 억울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아요. 지금 장동혁이 만나러 간 사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급으로 파워가 세서 사람들 다 필터링해서 들여보냈다는 저 사람을 워싱턴 DC에서 독대를 했다고 장 대표가 이게 한라인이지 뭐가 한라인입니까? 한라인 아닙니다. 딱 까놓고 말하면 웬만한 장관급이라 보면 돼요. 웬만한 장관급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게 뭐야? 웬만한 장관도 아니고 뭐 차관도 아니고
웬만한 장관급이라고 지금 그라운드 씨가 정해놓고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조 그루터스가 장동혁 장관급 대우받는 조 그루터스 맞나?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거든 헤드라인이. 아니 어떤 언론이 장관이 아닌데 장관급 대우받는 사람을 만났다고 써주겠어요. 절대로 그 타이틀을 안 주지 저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부정선거 척결하도록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원 리노들이 막고 있죠. 그래도 미국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정선거 TF를 통해서 마가 진영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한국에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뭘 잘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그냥 세금 녹여가지고 가서 놀러 갔다 온 거지 저런 말 의미가 없어요. 뭐 외교가 입으로만 되나? 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게 부정선거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라운드 씨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실효성 있는 게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라인을 통해서 저는 이거 정말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야당의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진정성 있게 미국의 마가와 공화당 진영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꾸준하게 설득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누구랑 주고받은 거예요. 아무도 기브앤테이크 안 했어요. 그냥 관광 갔습니다. 대미 외교 라인 없었단 말이야. 없어요 지금도. 이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라운드 씨가 평가하는데 뭘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방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앵커가 물었는데 일단 여당이 못하는 걸 야당이 한다. 정부가 개판 치는 걸 수습하고 국가의 이익으로 확대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이 성과가.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 게 뭡니까? 오세훈과 한동훈이 문제다. 레거시 미디어의 지분 파일을 뺏어 와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박미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폭발합니다. 키워드가. 그 다음에 한동훈은 그냥 대평이 하죠. 뭐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그 오세훈은 인기가 없다. 뭐 트래픽을 못 끈다. 어그로를 못 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장동혁 대표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훨씬 높아요. 뭐 장 대표가 귀국하면서 따라잡았다. 아, 뭐 장동혁이 IRI 가서 연설 잘했고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맞췄다. 뭐 다니엘 트와이딩이라고 하는 IRI 회장 만나서 긴밀한 대화를 했다. 중국 비판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장동혁이 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고 국힘을 살릴 수 있다. 국힘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힘이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김민석 영킴 의원 만났을 때 뭐 이번에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 한국어로만 대화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최대한 끌고 와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완전히 한미동맹이 끊어질 뻔한 그 끈을 다시 이었고 신뢰를 회복하러 간 거고 국익을 챙기러 간 거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다. 화제의 중심에서는 캠페인 전략상으로도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한다. 사실은 그라운드 씨가 이게 알고 그러는 건지 진짜로 콩깍지가 씌워진 건지 국힘과 장동혁에 대한 이 사랑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우파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우파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씨를 잃는 게 아닌가. 저거 말고는 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길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힘과 장동혁을 포기하고 추후를 도모하는 게 유일한 답인데 뭔가 그라운드 씨가 개인적으로 국힘과 장동혁에게 걸었던 무언가가 있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혁, 고성국, 그라운드 씨가 비즈니스로 묶여 있는 게 보이고 전환기를 따로 창업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났습니다. 원래는 스피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기득권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은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안 믿어요. 안 봐요. 오히려 팟캐스트를 더 많이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좀 크리티컬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레거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고, 정말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과 제도권에 어떻게든 기웃거리려고 하고,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장동혁은 그냥 감 뒤지기 없는 그냥 뻐꾸기 정치인 수준인 것 같아. 엔추파더스 할 담력이나 있을까 싶음. 엔추파더스 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힘 전체가 엔추파더스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뭐 담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대안이 없다는 거야. 이미 뭐 유튜버, 팟캐스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뭐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개인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보여요. 저는 앞으로도 투표 안 할 거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면서 제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뭐 언젠가는 우리가 뭐 건강하게 잘 살아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헌선 뚫어버리고 보수는 샷다 내릴 것 같아요. 거대한 민주당에서 찢어진 일부가 보수 선언하고 새로 생기겠죠. 다가올 민주당발 개헌이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개헌. 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 인해 개헌을 할 거고요. 그 개헌 내용에는 뭐 5.18하고 뭐 4.3하고 별별 게 다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완전 찢어 놓을 거예요.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거죠, 찢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고 40년, 50년 동안 이제 간첩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거란 말이야. 이게 드디어 이제 꽃을 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막을 방법이 없어. 투표를 제대로 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